이거는 이와 같이 뭐 상세하게 보면 이와 같이 가솔린 같은 경우는 연료는 아까 CH잖아요. 그렇죠? 연료 CH가 이와 같이 정유에서 나와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흡입이 아주 팽창하면서 이런 과정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이 시퀀스 자체는 이와 같이 증기기관차는 이때 처음으로 이제 증기기관차가 나와가지고 이와 같이 이제 열차에 적용한 거지. 그러면서 퓨얼, 석유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 당시에 가솔린 자동차가 등장한 거예요. 가솔린 자동차가 등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전기차라는 게 있잖아. 요새 한참 뜨고 있는 전기차. 이 당시에 전기차가 딱 떴었어. 전기차가. 왜? 전기차는 쉬운 거야. 그냥 저 배터리에다가 전기 모터 돌리면 되는 거거든. 얼마나 쉬워.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뭐 여같이 우리가 왕복 운동하면서 와 연료 석유라는 걸 해가지고 야 내연기가 있나 쫙 비켜를 걷는데 전기차가 나와버렸네. 그래가지고 또 내연기가 아니야 팍 죽고 전기차가 쫙 또 팔리기 시작했어. 전기차가. 요 당시에 한번 전기차 한번 떴거든. 그런데 전기차의 문제는 뭐야? 배터리잖아. 그죠? 지금도 배터리 문제잖아. 2차 전지 문제잖아. 그래서 지금 한 400km 뭐 600km 가지만 그 당시에는 배터리 해봤자 얼마나 가겠어. 한 4, 50km밖에 못 가는 거야. 그다 차도 무거워.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 그런데 이때 뭐냐면 포드에서 모델 T라 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데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한 거야. 그전에는 숫자급하다 컨베이어 벨트 해가지고 쫙 그러면서 완전히 이 당시에 이 양산하면서 이런 조립 라인 이게 도입되면서 가격이 확 떨어진 거야. 그래야 다시 이제 이 당시에 다시 가솔린차가 다시 쫙 뜬 거라고. 이런 겪으면 이게 그전에는 다 수작업이었거든. 근데 이 당시에 대단한 거 아니야? 이러한 공정 라인을 만들었다는 게.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석유 내연기관 시대로 온 거지.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된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와 같이 가솔린 같은 경우는 캐브라타에서 일렉트릭 인젝션, 그죠? 일렉트릭 퓨얼 인젝션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ECU라는 게 처음 적용된 거거든. 이게 이와 같이 EFI 일렉트릭 퓨얼 인젝션 그 다음에 ECU라는 게 들어간 거야. 옛날에 내가 초창기에는 자동차 기계였지 전자가 아니야. 요새는 뭐 자동차가 뭐 ECU네. 그래야 된 거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까 뭐랬어요. 이제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 같다 그랬잖아요. 직접 분사하면서 압축비를 높이는 거다. GDI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그에 맞춰가지고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이 직접 분사잖아요. 뭐 가솔린 하면 이건 가장 적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분사하는 거는 쫙 분사하잖아. 그래 하나의 덩어리잖아 연료가. 이놈이 얼마나 짧게 분사하냐에 따라 짧게 분사하는데 매연이 나올 거 아니야. 들 타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미세먼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 그전에는 앞에 섞어서 할 때 상관없었지. 공기가 확 다 섞이니까. 근데 이거는 공기 연료를 쫙 쏴. 그럼 앞에는 분사되지만 뒤에는 액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매연이. 그래서 이제 GDI라는 게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다음에 그에 맞추기 위해서 가솔린 파티큘레이트 필터 해가지고 가솔린에도 이와 같이 촉매가 필터가 들어가 있다. 이게 다야. 가솔린 이게 다야 여러분들. 다 감 잡히죠? 어려운 게 없어. 디젤 엔진은 이걸 이와 같이 이제 압축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로 처음부터 이 안에서 바로 쏴주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압축비를 많이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젤 엔진 하다 보면 이와 같죠. 자, 디젤 엔진은 쭉 압축해. 공기만 압축해. 마음대로 쫙 압축한 다음에 여기다 연료를 딱 쏘는 거야. 그러니까 압축비를 높일 수 있어. 그런데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연료와 같이 섞어서 가. 이렇게. 그럼 이 안에는 연료와 공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압축비를 높이면 그냥 노킹이 일어나. 요거는 뭐냐면 스파크 플러그예요. 스파크 플러그.
요거는 인젝터. 요거는 뭐야? 점압 플러그야. 인젝터는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런데 GDI로 가면서 얘네가 효율이 좋으니까 GDI로 가면서 여기다 이제는 인젝터를 넣은 거지 바로.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이와 같이 이제 가솔린 시대에서부터 이런 디젤, 그 다음에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 쫙 해서 아주 뭐 벤츠의 아성이 쭉 이렇게 있었던 거죠. 엔진에서는. 여기도 이제 다시 이제 약간 미세하게 보면 약간 이거는 좀 저기지만 그 디젤 엔진도 옛날에는 IDI였어요. 간접 분사. 여기서 바로 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조그만 연소실에서 분사시켜가지고 여기서 한 다음에 이렇게 갔거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쏘면 넓으니까 연소가 다 안 되거든. 그러니까 먼저 조그만 예연소실이 있어. 예연소실. 그 여기서 먼저 분사한 다음에 여기서 쫙 분사한 다음에 쭉 나가는 거지. 여러분들 그 요새 옛날 차를 보면 디젤 엔진 같은 거 옛날에 교체하면 딱 틀어. 그러면 에어플로우가 불이 딱 들어와. 에어플로우가 딱 들어온 다음에 꺼져. 그때는 딱 끄는 거거든. 그거 뭐 그런 엔진 못 봤죠? 옛날 우리 때는 그게 있었거든. 그게 이제 이 안에 이제 에어플로우가 있어가지고 왜냐면 연소시켜야 되니까 이거는. 가솔린은 스파크 플러 가지고 딱 점화시키면 상관없는데 이놈은 압축비에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에어플로우 있고 열을 딱 가열한 다음에 연료를 싹 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압력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와 같이 예연소실 피스톤은 여기지만 옛날에는 간접 분사 여기서 연소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렇게 갔었죠. 갔는데 요새는 이와 같이 CR Common Rail Direct Injection CRDI라는 게 이와 같이 여기서 직접 쏘는 거죠. 직접 쏘고 다이렉트 인젝션 그 다음에 이 연료의 그 압력도 이와 같이 레일이라는데 계속 압력을 계속 높이는 거야. 그 분사 압력을 엄청 높여주는 거지. 크게 보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젤 엔진이다. 그럼 디젤 엔진이라는 것은 일단 다이렉트 인젝션 쓰고 커먼 레일 이런 걸 써가지고 분사 압력을 최대 2700까지 올려서 아주 미세하게 분사시키면서 연소를 잘 되게 하는 거지. 매연도 줄이고. 이 기술이다. 이게 다야. 그래 그에 맞춰가지고 매연 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와 같이 그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크게 보면 EGR이라는 게 있고 DPF라는 게 있고 SCR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DPF는 뭐야? DPF는 이와 같이 그 매연이 나오잖아. 그럼 이와 같이 필터에 걸러주는 거야. 쫙 걸러준 다음에 태워버리는 거지. 매연 뭐 안 나오게 필터 나는 거거든. 필터를 달아서 걸러주는 거. 이거를 갖다 우리가 DPF라는 거다. DPF. 매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SCR이라는 것은 낙스. 이와 같이 이제 질소산화물이 나오잖아요. 이놈을 질소산화물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낙스가 배출되잖아. 이놈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뭘 쓰냐면 이와 같이 암모니아. 여기 보면 이 우레아라는 게 있어. 우레아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암모니아는 해롭니까 이런 형태를 만든 거거든요. 이걸 싸서 여기서 이제 암모니아를 만들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놈이 낙스하고 반응해서 이와 같이 반응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결론은 뭐냐면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요놈을 줄이기 위해서 요소수라는 걸 쓴다. 요소수 이런 요소수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놈이 최종적으로는 이와 같이 N2와 이런 식으로 해서 질소산화물을 줄인다. 그래서 우리가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DPF하고 SCR 이런 게 있다. 여기 EGR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에 EGR. 여러분들이 보통 자동차 공학 하면 그거 다 배울 텐데 EGR이라는 것은 이그저스트 가스 리서큘레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연소할 때 압력이 높아가지고 질소산화물이 나오거든. 그래서 배기가스를 다시 집어넣는 거야. 나오는 배기가스는 CO2하고 H2O 있거든. 그걸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온도를 낮춰주는 게 EGR이야. 이그저스트 가스 리서큘레이션.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EGR이다 그러면 옛날에 EGR 썼거든. 이 안에 파워가 엄청 높아 질소산화물 깨지니까 온도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배기가스를 다시 집어넣어.
배기가스를. 이그저스 가스 리서큘레이션. 그런데 배기가스를 집어넣으면 배기가스에는 뭐가 있어? 연소되니까 CO2하고 H2O잖아. 요놈이잖아, 요놈. 요놈이 열을 많이 흡수해. 비열비가 높아. 이놈을 집어넣으면. 그래서 열을 확 당겨. 그래서 온도를 낮추는 거고, 대신 출력은 떨어지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같이 이제 질소산화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낙스잖아. 결국은 EGR도 낙스를 줄이는 거야. 요걸 한계가 있죠. 더 줄이는 건 여같이 SCR이라는 것을, 여기 SCR이라는 걸 쓰는 거죠. SCR 써가지고, 만약 EGR만으로는 양을 다 못 줄이니까는 암모니아 써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경유 자동차다, 디젤 자동차다 하면 후처리 장치다 그러면 EGR, DFF, SCR. 요 정도 알고 있어야 돼. 그거?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아들이, 아빠, 차 갖다 니, 예? 사업소에서 요 필터 좀 청소해야 된다. DPF 청소해야 된다는데 해야 돼. 아, 그러면 해야지만. 그리고 내 차 보니까 이거 요소수라는 게 알람이 뜨는데 해야 돼? 그래,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전공이 이쪽인데 왜 그걸 하는지를, 원리를. 이렇게. 근데 우리 아들 다 알아요, 이거. 얘는 이쪽 전공이 아닌데도 자기가 차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SCR인지 뭔지 다 알아. 안단 말이야, 젊은 애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우, 저 어려운 거를 뭐,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지.